저는 현재 36살에 미국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 1.5세대 이민자입니다. 좀 지난 과거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었고 아직까지도 귀신은 아니라 호언장담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애매한 성적으로 별 특별한 활동도 없이 간신히 졸업장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원서를 넣은 모든 회사에서 떨어지고 결국엔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하며 신검을 받았고 기초훈련소인 부트캠프라는 곳에 들어가기까지 대략 9개월의 기간을 무료하게 보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원자도 많았고 미 해군 사병훈련소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들며 미국 50개 주에서 밀려오는 모든 지원자들을 한 번에 다 받기가 버거워 그 입소 기간이 좀 길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9개월 동안 손가락만 빨 순 없어서 인터넷에서 알바 자리를 찾아보던 중 저희 집에서 차로 불과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던 공원 근처에서 알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지역이나 주에서 관리하는 공원 안쪽에 골프장도 캠핑장도 그리고 웨딩홀도 다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곳이 그 웨딩홀 청소하는 알바였습니다. 주말에는 결혼식을 하고 식이 끝나면 대충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안 남게 치운 뒤 더욱더 확실한 청소는 주중에 제가 투입이 되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무실에서 웨딩홀을 관리하는 매니저분도 친절하게 일을 지시했고 저희 동네가 그렇게 번잡한 도심지도 아니라 오는 손님들도 많지 않고 웨딩홀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청소 인원은 저 혼자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끔 나가서 담배도 피고요. 심지어 뭔가 사야 할 게 있으면 근무 도중에 공원 밖을 나가서 가벼운 장보기도 할 수 있을 만큼 근무 시간 동안 정해진 구간과 청소 분량만 다 처리한다면 모든 것이 제 재량껏 할 수 있는 정말 꿀알바였습니다. 게다가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약 7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눈이 오는 설원에 사슴떼들이 뒤늦은 월동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도 카메라로 담을 수 있던 정말 독립해서 먹고 살 걱정만 하지 않는다면 평생 여기서 청소부로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 생각하던 그런 알바였습니다. 사건은 정확히 그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버지니아주는 한겨울이 되면 해가 5시도 안 돼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일이 많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7시까지 웨딩홀을 청소기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어폰을 끼고 당시 한창 듣던 컬트쇼를 팟캐스트로 들어가며 청소기를 돌리는 중이었죠. 매니저와 다른 모든 직원들은 이미 퇴근을 했고 매니저 사무실이며 골프장 매장도 전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웨딩홀과 로비로 통하는 문, 비품 창고,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문과 쓰레기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 그리고 로비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만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루틴상 어디서 일이 전부 끝나고 나갈지 알 수가 없어서 저 두 밖으로 나가는 문은 잠그지 않고 퇴근 때 제가 항상 잠그고 나갑니다. 어쨌든 청소를 계속하던 중 뭐랄까 비품 창고로 지나가서 쓰레기장 밖으로 나가는 통로 쪽으로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청소기를 끄고 그곳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그래서 제 착각인 줄 알고 계속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분 후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느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느낌이 오는 기척이 아니라
제 시야 제일 가장자리에서 사람 형체가 언뜻 지나가는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청소기를 끄지 않고 고개만 돌렸는데 역시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청소를 계속하는 척하며 고개는 바로 제 앞에 바닥을 보는 척하면서 눈동자만 한껏 옆으로 돌려 그 통로 쪽을 보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을 더 청소를 하다 보니 또다시 그 사람 형체가 약간 스친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잘 빨려들지 않는 바닥의 먼지를 집요하게 청소기로 빨아들이려는 척하면서 눈동자를 최대한 옆으로 돌려 그 통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 뒤가 엄청 뻣뻣해지더군요. 거기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특이한 게 긴 금발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마치 공포영화 링에 등장하는 사다코처럼 한껏 앞으로 내려 얼굴을 가린 뒤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듯한 빨간색 코주부 안경을 그 위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모두 다 앞으로 내려 얼굴을 완전 덮은 후 그 코주부 안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죠. 아니, 여긴 이미 모두 퇴근하고 나밖에 없는데? 우리 웨딩홀에 저런 코주부 안경이 비품 창고에 있었나?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가득 찼을 쯤 원래는 그 자리에서 바지에 소변을 지려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당시에 갑자기 해군에 들어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래, 이런 건 정면으로 부딪혀야지. 이런 뭔가 굉장히 쌍팔년도 마초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 때는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자가 있던 방향으로 냅다 뛰어버린 거죠. 정말 그때 그 여자에게 칼이나 총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생각이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도 미친 듯이 쓰레기장 쪽으로 도망치더군요.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문까지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그 코조브 안경이랑 금발 가발이 바닥에 놓여져 있더군요. 쓰레기장을 나가는 문을 열고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소름이 머리부터 온몸에 다 퍼진 상태라 더 이상 청소할 생각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가발과 안경은 웨딩홀 테이블 위에 둔 채 자켓을 껴입고 차 열쇠를 챙기고 집으로 빨리 가려 했습니다. 그때는 문을 잠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꾸중을 듣더라도 지금은 당장 그저 집에 빨리 가고 싶더군요. 그렇게 로비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문득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웨딩홀에서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문은 굉장히 무겁고 큰 철문입니다.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 때 그리고 닫을 때 꽤나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로 끝에 갔을 때는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비품 창고의 불이 꺼져 있던 걸 깨달았죠. 제가 청소부니까 청소기와 기타 청소 물품 때문에 비품 창고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 항상 퇴근 전까지 불을 켜두거든요. 혹시 아직도 비품 창고에 숨어 있나?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제 차까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초는 넘게 걸립니다. 내가 로비 문을 열고 닫은 소리를 그것이 비품 창고에 숨어 있다가 듣고 나에게 달려온다면, 반대로 지금 쓰레기장에 숨어 있다가 로비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 달려온다면.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무슨 해군 어쩌고 사나이 저쩌고 이런 마음가짐은 공중에 다 날아가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나약한 생물 하나가 덜덜 떨면서 로비 문 앞에 있더군요. 불과 1, 2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거의 몇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 저는 결심을 하고 로비 문을 박차고 뛰어갔습니다. 진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제 발소리가 들릴까 잔디밭 쪽을 밟으며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절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차는 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거 만약 벌써 내 차까지 미리 가서 숨어 있는 거라면 어떡하지? 순간 달리는 속도가 느려졌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정말 위기 상황에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 건지 저는 차 바로 앞에서 리모컨으로 비상 경적을 울렸습니다. 한 2초 정도를 누르고 있자 차는 그 고요한 주차장 안에서 엄청난 비명을 질러대더군요. 그리고 보조좌석 밖에서 뭔가가 털썩하고 쓰러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고 저는 제 차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시동을 켠 뒤 무서운 속도로 타이어에 연기까지 내면서 공원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무슨 용기였던지 사이드미러 너머로 뒤쪽을 쳐다봤는데 그냥 검은 실루엣이 자동차 후미등에 아주 약간 비치며 서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거의 밤을 꼴딱 샜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뻑뻑 피워댔죠. 친구들은 신기하게 듣는 척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헛것을 봤겠지 그런 뉘앙스로 반응하더군요. 역시 얘들은 자기한테 닥친 일이 아니면 그렇게 공감해주면서 듣는 애들이 아니구만. 그런 서운한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시간. 저는 돈, 근무 환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알바를 그만두기로 하고 출근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냥 몸이 안 좋아져서 예정보다 좀 빨리 그만두려 한다고 말하려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는데 어제 웨딩홀 테이블에 둔 가방과 안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저희 공원 골프장 단골 할아버지입니다. 워낙 자주 오시고 유명한 분이어서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도통 말을 걸지 않는 양반인데 그날은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별일 없이 집에 잘 들어갔니? 그런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저에게 씩하고 웃어 보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 할아버지의 키랑 어젯밤의 실루엣. 왠지 저는 그때 그 할아버지와 기싸움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뭔가 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엄청 오바해서 씩하고 웃으며 네, 아주 의미 있게 집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영어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있죠. 이 공원의 골프장 단골에다가 뭔가로 꽤 유명한 양반입니다. 바로 인종차별주의자로 말이죠.